수천 척의 수상한 우주선들이 지구의 영공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우주선은 지구로 내려와 도시를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갑자기 가장 큰 우주선의 문이 열리고 이상한 생명체가 나옵니다.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려 하면서 그들이 멀리 떨어진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최근 그 별에서 나오는 이상한 라디오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4.2 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즉, 이 별에서 시작된 한 줄기 빛이 4.2년 후에 지구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27만 번 오가는 거리예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자체는 밤하늘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희미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곳으로 날아가서 자세히 살펴봐요. 여기 적색괴성이 있어요. 태양보다 7배 작고 8배 더 밝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목성보다 1.5배 크고 거의 150배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에요. 지구보다 겨우 10% 정도 더 크고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죠. 그래서 온도도 너무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만약 그 행성에 물이 존재한다면 액체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남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만큼 발달한 생명체일지도 몰라요. 무선 신호는 기본적으로 파장입니다. 일정한 주파수와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인공 신호와 자연적으로 발생한 신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센타우리 프록시마 B에서 우리가 수신한 신호는 주파수가 982MHz였습니다. 우리가 부엌이나 차에서 듣는 일반적인 라디오는 약 100MHz의 신호를 수신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한 신호는 선진 문명 간의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주 문명에서 온 메시지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암호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이미 우주로 무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RS-15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는 1679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가로 세로 23개, 73개의 직사각형으로 이진법 코드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우리 문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맨 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체계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다음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과 같은 원소들의 원자 번호가 이 열쇠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핵심 원소들입니다. 이 신호를 수신하는 사람이 숫자와 키를 이해할 수 있다면 메시지의 다음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녹색 물질은 우리 DNA 사슬의 구성 요소입니다. 바로 여기 아래쪽에 DNA 사슬 자체가 있습니다. 흰색 직사각형은 이러한 빌딩 블록 쌍의 수를 나타내고 파란색 나선형은 DNA 체인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실루엣 자체가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흰색과 파란색 물체는 우리 평균 신장을 코드화한 숫자입니다. 인간 그 자체는 DNA 가닥의 끝에 그려져 있어서 외부 우주 문명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케치 오른쪽에 있는 하얀 직사각형은 메시지를 보낼 당시 지구 인구의 숫자입니다. 1974년 당시 42억 명이었는데 현재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해요. 다음 부분은 우리 태양계의 그림입니다. 큰 노란색 사각형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 모든 행성이 있어요. 명왕성도요. 그 당시에는 아직 행성으로 여겨졌었죠. 우주 문명이 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구는 약간 위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 메시지가 우주로 보내졌던 천문대입니다. 이 신호는 현재 지구에서 25,000광년 떨어진 M13 성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000년 동안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답변을 얻는데 25년이 더 걸릴 거예요. 센타우리 프록시마의 신호가 만일 메시지라면
우리에게는 해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초강력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결과를 기다려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구에서 포착한 첫 번째 미스터리 신호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1977년에 특이한 와우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궁수자리 어딘가에서 온 것으로 추측됐어요. 망원경은 무려 72초 동안 알 수 없는 신호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출력된 신호를 본 과학자는 그 신호가 인공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응으로 출력물에 와우라고 썼어요. 그 이후의 관측과 연구에서 이 신호를 다시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이론들은 이 신호가 지나가는 천체 우주선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마도 이 신호는 지구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신호는 위쪽을 향했지만 높은 고도에 있는 물체에 반사되었습니다. 비행기, 위성 또는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잔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신호는 망원경에 의해 포착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파장과 주파수와 같은 모든 특성이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플레어를 기록했습니다. 이 별의 밝기는 10초 만에 1000배 증가했습니다. 그 전에 더 약했지만 약 2분 동안 지속된 또 다른 플레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플레어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했습니다. 비록 이 별의 동반 행성에 생명체가 있었다고 해도 이 플레어가 그것을 파괴했을 거예요. 항성풍은 행성에서 대기를 날려버려서 표면에서 생명체를 없애버렸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센타우리 프록시마 B는 지구보다 60배 더 많은 고에너지 방사선과 400배 더 많은 X선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 생명체가 살 확률은 1억 분의 1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가 인공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구를 향해 오는 우주선의 시나리오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우주 문명을 찾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전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지는 큰 소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 은하수 밀키웨이는 폭이 10만 광년입니다. 그 반대쪽 끝에 생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무선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앞으로 10만 년 동안 그 행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10만 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연락하고 싶어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9세기가 되어서야 무선 신호를 만들고 수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은하수 어딘가에서 우리와 동시에 발전하고 있었고 그들이 무선을 발명했다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신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지구에서 퍼져나가는 전파 소음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루투스, 광섬유, 케이블 T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 100년 안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세계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더 나쁜 것은 어떤 우주 문명이 우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가 지구에 도달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착할 기술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신호를 보내던 세계는 진화했고 신호는 이미 우주로 퍼져나갔어요. 우주로 나간 전파의 잔해를 잡았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안테나 설치는 훨씬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우리의 태양과 비슷한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중 한 곳 부근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번창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문명은 우리처럼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내다보면서 알려지지 않은 행성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잡기를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